안녕하세요. 3월 28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리뷰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슈퍼사이클을 기록 중인 조선업이죠. 조선업이고 또 트럼프 등장 이후에 그 조선업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움직임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같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국면인데 오히려 우리가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좋은 매수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그대로 바닥이 붕괴되나요? 하는 부분이죠. 바닥 진짜 붕괴될 것처럼 어렵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힘도 없고 내용도 없고 막 그래요. 또 하락이 지속되나요? 또 하림그룹 페노션의 운명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조금 다뤄지니까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이에요. 이전 영상에 했던 다 내용이니까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노션의 핵심 사업 구조는 벌크선 운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컨테이너 특수선이나 LNG, LPG 운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력이 벌크선 운송이고 또 LNG, LPG 이 부분에 따라서 수혜가 발생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벌크선 운송 같은 경우에 중국의 철강, 석탄 수요가 회복되느냐, 또 장기 계약 비중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또 BDI 운임 지수죠. 그 부분이 상승되는 여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요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계약이 수주가 되면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여타의 다른 항공 운임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판단이 되고 있죠. LNG, LPG 및 에너지 운송인데 이 부분은 트럼프와 관련이 많죠.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에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지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다 거의 몰빵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운임에 대한 그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지금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한 LNG, LPG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트럼프가 눈독을 아주 크게 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또 북극을 개발하기 위한 세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수선 쪽의 어떠한 그 특수가 또 다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또 수혜도 이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물류 서비스죠. 페도션 같은 경우는 서비스 범위 및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 벌크선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운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해운 업계에서의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컨테이너선이 지고 지금 벌크선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의 중심이 페노션이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는 BDI 상승 여부죠.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어차피 주가 고점 치고 있는 하에서부터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20배, 그죠? 다우 지수 기준으로 10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일어난 다음이기 때문에 눌림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현재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전체적인 어쨌든 그 주가 상승에 연인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페노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다라는 거고요. 또 렌즈 운송 시장 확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노션 같은 경우 HMM을 인수 시도했었는데 이게 무산됐죠. 그래서 이 인수 무산이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서의 벗어나는 아주 좋은 페노션한테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수 시에는 차입금이라든가 금융비용 증가, 또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한 호재가 발생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해운업계 같은 경우 지난해에 역대급 실적을 했죠. 그리고 또 올해도 역시 시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경기가 다시 꺾이면 어차피 조금 더 운임 쪽도 꺾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격심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오히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활로를 찾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중국 쪽에서 활성화가 좀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해운업계 벌크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현실적인 숫자인 중국 선박 제재에 한국 해운이 땡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유일하게 지금 견제하고 모든 중심을 갖고 있는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재에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선박의 제재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당연히 그 과실은 한국 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이럴 때 펜오션의 그 매출에는 아주 지대한 상승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PBR이 0.38밖에 안 된다는 거죠. 펜오션 같은 경우. 뭐 이렇게까지 그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데는 어쨌든 펜오션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업 가치 회복하는 게 주된 목적이긴 한데, PBR이 너무 떨어졌죠. 이런 경우는 어쨌든 더 떨어질 경우는 없다, 주가가. 그래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누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 가치 늘었는데 주가가 제자리입니다. 또 배당 성향을 확대해서 주주환원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 당연히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저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럼 아주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장기 주주환원 지속 정책을 치고 있죠. 그래서 6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습니다. 배당을 재개했다는 건 아주 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안 하던 배당을 재개했다.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주주 쪽으로 주주의 마음 잡기 위한 움직임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반가운 얘기죠. 2023년까지 당기 순이익의 10에서 20%를 배당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이 배당 그 확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증시 전체가 지금 그 기업 위주에서 이제 다시 주주 위주로 정책 자체들을 전부 다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아니면 기존 정부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 초점을 맞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주주 환원이 계속된다면 지금에 있는 PBR 그 지수는 어쨌든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페노션 같은 경우 한국서울발전과 유연탄 장기운송 계약으로 3,019억 규모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남동발전과 발전용 유연탄 장기운송 계약도 1,906억 규모로 체결을 했습니다. 실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뭐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이 또 지속적으로 재료가 노출이 되겠죠. 컨테이너선 운임은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벌크선 운임은 계속 상승됩니다. 그래서 H&M과 페노션의 희비가 엇갈렸죠. 근데 페노션이 H&M 많이 인수했다면, 그죠?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인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H&M 떨어지는 해고, 페노션 솟는 해라 그러면 당연히 페노션의 그 가치가 굉장히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벌크선 운임은 2월에 5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크선 주력인 페노션의 가치가 아주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호실적 페노션 같은 경우 BDI 추세가 관건인데 운임 상승에 실적이 성장하고 관세 정책 등 업로 속의 연적 BDI 상승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죠, 페노션 같은 경우. 그래서 성장세 원동력으로는 해운업 운임 호조세를 뽑았는데 이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니 오히려 더 주가 상승에 촉매자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림이죠. 하림이 어쨌든 페노션의 그 주인 아닙니까? 어쨌든 하림이 페노션을 인수한 거고, 그렇다고 보면 하림 같은 경우가 페노션 주가 폭락의 발목이라는 이 기사인데, 이 기사를 우리가 유의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의 추가 담보 제공 부담 우려, 이런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죠. 하림이 페노션을 인수하고 페노션의 주식의 상당 부분을 주식 담보 대출로 은행에 저당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로 인해서 하림을 운영 자금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림의 경영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하림의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하림은 아주 좋은 기업 구조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림에 대해 아주 순기능의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림이 이 당시에 돈을 빌리고 차입할 때의 그 담보 제공했던 주식의 담보 가격이 5,000원대예요. 5,000원대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의 그 페노션 가격은 3,000원대죠. 그러면 요 갭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하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기를 방조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더 떨어지면 이제 진짜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강력한 지지 라인과 강력한
상승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은 분명히 보일 걸로 봅니다. 보시다시피 또 하림지주 자금줄 페노션이 주식담보 부메랑이 되는 기사죠. 페노션 보유 주변 73%를 담보 활용했고요. 주가 하락 시 마진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은 오히려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으로. 그래서 KB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경우 금융권에 묶인 담보 비중이 72.3%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인 가격들은 5,000원 이상이에요. 5,000원 이상의 그 담보를 가지고 맡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0원대죠. 3,000원대인 지금 주가는 너무 저평가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한 지지를 시키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일단 3630원부터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3630원, 3410원, 3320원, 3220원 이렇게 네 군데를 제시해드렸고 추가 떨어지면 총 생각해보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할 때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좀 전에 봤던 할인과의 그 내용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주식이 5,000원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승이 올라왔던 이 구간에서 눌리고 난 이후에 당연히 고점 돌파와 함께 요 라인 5,000원 이상의 라인에서 움직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그 큰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가 하락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 자체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 장도 문제죠. 우리나라 장도 힘이 너무 없습니다. 힘이 너무 없어서 돈이 흐르질 않아요. 돈이 전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종목 메꾸기 과정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섹터가 강하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다른 섹터를 다시 올리고 이런 식의 이제 요 돈이 요로 메꿔지는 이런 형태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씨 2심 무죄 판결로 인해서 대선 자금이 또 일로 움직였죠. 일로 모든 돈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원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힘이 없는 거죠. 또 기존에 있던 그 세력이 있던 움직임도 여기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 시장이 관심을 갖는 구간을 만드는 수밖에 없고 이 만드는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페노션은 인위적인 힘이 한번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위적인 힘은 어디서 들어올 수 있냐면 할인과의 그 관계에서도 한번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3630원, 3410원, 3320원, 3220원 요 라인들의 매수는 오히려 유효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런 유효타 이후의 움직임은 다시 이런 식으로 가서 5,000원 라인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시는 장기 입형 120 주봉 있죠. 이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4천 중반대 이후죠. 4천 중반대 이후고 여기 돌파하고 이렇게 하고 5,000원 라인대에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에 움직이는 구간은 저는 굉장한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60 라인, 62평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죠. 지속적으로. 돌파도 시도했지만 다시 적점까지 붕괴했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얘가 또 내려와서 또 저점을 붕괴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아닐 거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 세우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돌리지 못하면 이 페노션을 어디까지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의미가 없죠. 지금 PBR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38배 의미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에다가 그렇죠? 지금의 실적은 지속 상향하고 있는데 그렇죠? 나쁜 게 없습니다. 조선업도 슈퍼사이클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구간에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합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의 매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들어온다 그러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기분 좋게 매수를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해 보실 분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이었습니다.